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주식보안관 필승 정필승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사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칭이. 먼저 이 말씀을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칭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텔레그램이나 또는 카카오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필승을 사칭해서 텔레그램 이런 거 오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바로 이델리온에 전화하죠.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요. 저는 오로지 이델리온에서만 방송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 주 동안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소낙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근데 굉장히 시원했어요. 모처럼 조금 쓰린 마음에 비를 좀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장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쟁 기점을 봤을 때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쇼크가 좀 왔었는데 지금 시장은 중동 리스크도 거기다가 환율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또 노이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에다가 여러 가지가 막 뒤엉키면서 투매를 더 유도하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 ETF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왜 굳이 그게 나왔어야 됐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조정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지난달에 우리가 거의 28%를 갑작스럽게 오래갔고 올해 코스피가 거의 100%를 올라갔기 때문에 9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5월 같은 경우에는 28%도 올라갔기 때문에 또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이 조정은 또 여러분들께서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 반도체부터 일단 밉니다. 그죠? 미국도 반도체부터 밀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인프라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죠. 그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그러죠? AI 버블론 이런 것들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론은 알고는 계셔야 되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할 매수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바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양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예요. 환율입니다. 그죠? 네, 환율. 야, 그죠? 환율이 지금 오늘 얼마였어요, 여러분? 1,544원이었습니다. 환율이 1,544원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자, 우리가 과거에 1,500원을 넘어갔을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냐? IMF입니다. 97년도, 98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IMF 위기 때, 이 위기 때 환율이 1,96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9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냐? 두 번째가 2008년, 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모지기 사태,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 이때 1,597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때 외국인들 자금 이탈은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초강달러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544원이 됐어요. 1,544원. 그래서 어제
어제 1,530원을 돌파하고 오늘 1,540원을 돌파했죠. 어제도 이제 장중에 1,540원을 잠깐 뛰어났는데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투매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환차손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은 그래요. 환율 문제는 너무나도 문제다라고 제가 작년에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때 환율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좀 과감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율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국민연금 갑자기 투입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요.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환율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럼 유동성을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연기금, 국민연금 그거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좀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우리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세금 낸 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결국에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있어요. 물론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100%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9월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시중에 우리나라 우리가 원화가 많이 돌아다닌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싹 긴축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긴축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원달러 이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디 안 좋아요? 증시에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아직까지 별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1,530원으로 뛰어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1,540원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환율적인 부분이 또 있으면서 결국에 외국인들의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는 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서 외국인들이 팔고 계속 판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우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려입니까? 우려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 이 비중이 보통 한 50, 49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48, 47.8 이렇게 좀 밀었어요. 근데 원래 이 특성이 48에서 밀어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 올리고 이런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전에 삼성전자 좀 밀렸긴 했지만 프로그램 매매도 들어오고 외국인들 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신다면 과연 이게 펀더멘탈의 문제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자, 코스피예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가 이제 우리 이데일리 측에 빨리 보내드려야 돼서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69%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빠졌죠, 그죠?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예. 자,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 5월 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28%가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코스피가 무려 9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압도적이에요, 그냥.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빨리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깊이 한 번 조정 올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투매하고 막 으아 하면서 패닉셀하고 우아 하면서 막 다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우상향을 하죠. 증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폭락을 해라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증시는요. 항상 외국 증시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조정이 오고 계속 이렇게 가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갔다가 2,000포인트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2,000포인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급 가속을 시킨 거예요. 가파르게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한번 쉬어줘야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 이게요. 증시는요. 한 번 조정을 와주고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증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왜 얘기하냐면 성장주에서 대형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 자금을 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변동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주식이 증시가 망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금리가 인상이 될 때도 금리 인상을 시켰을 때도 증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문제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하느냐의 문제고 그다음에 뭐냐면 변동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의 문제예요. 예.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게 여태까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진 게 없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서 빠졌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해서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다가 좀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투매다, 뭐 온갖 댓글창 이런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막 마치 막 그렇죠. 아니요. 그런 데다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뭐냐. 지금 증시에서 내가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이 종목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죠? 맞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답답한 겁니다. 다른 막 이렇게 언론 보도들 보게 되면 밑에 막 댓글들 보시잖아요. 그냥 아예 뭐 나라 어떻게 되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펀더멘탈. 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만큼 돈 버는 회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돈 버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러한 꼭 노이즈가 발생하고 급락이 나올 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스피도 결국에는 움직입니다. 조정 줘야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 한번 주고 올라가죠. 그럼 지금도 또 조정 구간이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우상향합니다. 역사적으로 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이 정도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뭡니까? 코스닥이죠.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피는 저는 사실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코스닥의 1050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지 라인이다. 이거를 제가 그 마켓 위너에서도 1050포인트 여기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050포인트 지지받지 못하고 깨져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요, 어제 좀 급등했죠. 어제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요, 어제 그 마켓 위너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화끈하게 올라갔어야 돼요. 어제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이 1050포인트를 뚫어서 화끈하게 올라갔어야 돼요. 수급 확 붙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불안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어제 1049.6포인트까지만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50포인트를 못 깼어요. 윗꼬리 달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이에요, 여기가. 그죠? 근데 오늘 990선까지 밀려났어요. 그죠? 그리고 말아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마이너스 3.2지만 얘도 빠졌다.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4%대로 빠진 겁니다. 후반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문제라는 게 지금은. 코스닥은 물론 코스닥에 뭐가 있어요? 국민성장펀드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10월에 뭐가 있어요? 코스닥 승강제도 있죠. 예, 10월에 코스닥 승강제도 있고 국민성장펀드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연기금은 다 찼어요.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초과가 됐어요. 초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이거 두 개 믿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다가 그가 무조건 상폐시키고 실적 나와야 되고 실적 안 나오는 거 빨리빨리 갈아엎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닥 좀 더 지켜볼 요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건 결국에 뭐다? 반도체가 가장 먼저 튀어오릅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코스닥 소부장에서도 장비 쪽이 갑자기 막 그렇게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죽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브로드컴 AI 전망에 실망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뭐냐? 이 컨센, 그러니까 이 이익 전망치가 컨센,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컨센, 추정했던 여기에 하회했다. 즉 밑을 밑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뭐야? 아니 뭐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브로드컴. 너희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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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기 시작하죠. 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 전망치는. 그 전망치는 그들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니까 에이 뭐야 이러면서 또 AI 버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너네 진짜 돈 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쫙쫙쫙쫙 뺍니다. 네, 빼요. 거기다가 더해서 가이던스의 이제 상향을 또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조금 그거 상향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가이던스 상향이 아니라 애매한 수준이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경우로 이제 가이던스를 했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브로드컴이 더 밀렸어요. 거기다가 뭐냐?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의 이 노이즈도 있었어요.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여기에서 결국에 뭐냐면 중국의 메모리가 또 이렇게 보급이 공급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 출하가 둔화될 것이다. 이걸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이 메모리가 고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메모리는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이. 그러면서 뭡니까? 이야 이거 진짜 메모리 반도체 이거 뭐 아니냐 하면서 그냥 더더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즉 우리나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거기서부터 뭡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이즈들.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그 뭡니까? 그 뭐 증권가라든지 이러한 그 뭐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걸로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주가가 밀리면 그때부터 그들은 들어와요. 저점 매수로 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보통 그 삼성전자 외국인 주식 비중이 한 50%, 49% 이렇게 됐는데 지금 47.8, 47.7까지 밀었단 말이죠. 그렇다가 공포를 심어주고 다 투매하면 그걸 다시 삽니다. 외국인들이. 똑같아요, 패턴이. 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당연히 환율 때문에, 환차수 때문에 던진다 한들 얘네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더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BPS가 10만 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BPS가 2026년 추정치가 10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가 되면 PBR이 7배 정도 수준이면 그게 얼마냐?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골드만삭스든 아니면은 KB증권이든 제시했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63만 원, 65만 원이죠. 걸쭉 비슷한 거예요, 그게. 비슷하다니까요. 예, 네, 비슷한 거예요. 왜? BPS 대비 PBR로 계산을 해보니 70만 원, 65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저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저평가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오늘 삼성전자 갑자기 오후 한 2시 50분부터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음봉으로, 물론 음봉인데 좀 이게 더 밀렸습니다. 더 밀렸어요. 마이너스 6%대까지 밀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대까지 밀렸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대까지 밀렸어요. 보면은 얘도 이렇고 다 올라가요, 위로. 자, 삼성전자는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는 11선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분 한번 차트 켜놓고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이 11선을 지지받고 반등 주고 지지받고 반등 줬어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이 11선에서 이 빨간색 선이 11선인데 이 11선에 깨지는 않았어요, 일단. 일단 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1선을 1차, 그러니까 뭐 먼저 들어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11선을 일단 한 번, 그다음에 21선을 두 번째 분할 매수하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41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는 1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 켜놓고 보십시오. 보통 11선이 이렇게 있죠. 이거 5일, 10일, 21선인데 차트로 보면 주가가 요렇게 가요. 21선까지는 거의 안 내려왔어요. 내려온 적이 없어요. 내려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러면 열어두라고요. 어디까지? 21선까지는 열어둬야죠.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할 때. 왜? 일단은 11선을 탔거든요. 얘는 계속 11선에서 깨지 않고 11선을 지지받으면서 11선에서 이렇게 왔어요. 앞쪽도 다 보십시오. 21선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21선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는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도 11선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미 얘는 오늘 11선을 이탈을 했죠.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마켓이노도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저평가이기도 한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주가 부담이 더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력이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8세대 HBM5 뭐 이런 거. HPB 요거 이제 옆에 붙여가지고 적충으로 쌓아 올리니까 열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에어컨을 갖다 옆에다 달아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열이 다 밖으로 분산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고도화된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이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삼전과 사는 남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삼전과 사는 남자입니다. 17만 4천 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4월까지만 하십시오. 왜? 5월 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노조 파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일단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노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조금. 끝났죠. 어느 정도. 그죠? 예.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뭐 노조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끝났단 말이에요. 외부 악재지 삼성전자 악재입니까? 물론 메타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완벽하게 뚜렷하게 나온 그런 보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다 뭐 이런 거지 그런 보도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게 수율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딱 봤을 때 우리의 양 대장이 움직이는데 결국에 이 두 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빠지죠. 근데 두 개 씁니까? 무너지게. 그리고 외국에서 그냥 그러겠습니까? 물론 증권사 리포트나 증권사의 목표가를 100% 신뢰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눈으로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026년, 27년, 28년 이게 달라요. 추정치가, 이익 전망치가 350조입니다. 올해. 내년에 450조예요. 그 다음에 600조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익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말이 돼요? 작년에 25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0조 원대였어요. 45조 원대였습니다.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십시오. 실적으로. 자, 우리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식시장 50대 50 아니에요? 이길 확률 50, 질 확률 50, 비길 확률은 없고 이길 확률 50, 질 확률 50.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배팅, 여러분들 흔히들 배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투자를 할 때 만약에 확률이 반반이면 실적 좋은 걸 해야죠. 왜 실적도 안 좋은 대한광통신에 열을 올리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반도체. 5월의 수출 데이터 877억 불, 7억 달러. 반도체 슈퍼사이클 또 역대급 썼다. 5월의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가 371.6억 달러를 달성을 했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전체 수출 비중의 약 40%를 반도체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반도체는 언제까지 가지고 가고 언제 진짜 놔줘야 되겠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 못 만들겠고 AI 인프라에 대한 거 안 하겠고 그다음에 그런 KPX 설비 투자 자금을
줄여버리고 안 한다 그러면 그때 반도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빚내서 계속 하고 있죠.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나와요, 실제로.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 반도체 칩에 대한 계속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뭔 그렇게 거품을 많이 얘기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 뭐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하고 그죠? 왜 항상 그들은 뉴스를 뿌리고 저점에 공략을 합니다. 회사가 좋을수록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진짜 놔줘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에 투자 안 하겠다. 설비 투자 안 하겠다. 그때 반도체는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젠순환께서 오늘 1시에 방한을 하셨습니다. 오자마자 막 인터뷰 요청 막 우리 그 페이커 만나러 갔죠. 첫 번째 방문이 바로 우리 롤의 메시라고 하는 페이커를 이상혁 씨를 만나러 또 바로 가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 이제 인터뷰 요청이 막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선물을 들고 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장중에 막 변동성이 또 올라갔는데 전부 단타만 싹 들어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젠슨왕께서 이제 방한을 하셨는데 LG, 삼성, 현대, 네이버, 두산, 그죠? 뭐 NC도 있어요, NC도. 자, 그래서 시구, 젠순왕, 시타, 박정원 회장님, 두산. 그래서 7일 잠시 야구장에서 뜨는 AI 로보틱스 동맹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소 회동, 삼겹살에 소주 회동 맛있겠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는 데가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예전에 갔던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가시는 그 곳 맛있어요. 괜찮은데 아무튼 맛있는 데 가시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총수와 삼겹살 굽고 잠실 마운드도 오른다 해서 젠순왕 방한 관심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 최태원 SK그룹 회장님 저번에는 치맥 회동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구강모 LG그룹 회장님 그리고 당연히 정의선 현대차 회장님은 2회 연속 참석이죠.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삼소 회동을 좀 이따가 하십니다. 하십니다. 거기에 또 어떠한 또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AI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젠순왕님 계시고 여기 이제 우리 딱 계시죠. 네이버 뭐의 LG 구강모 회장님, 현대 정의선 회장님, SK 최태원 회장님. 다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일단 들어오고 나서 차근차근에 기업들 또 방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저녁에 삼소 회동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볼 일정 또 있고요. 일요일에는 또 시구인가요? 시구 두산 거기서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이번에 왔을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투자였으면 좋겠네요. 투자였으면 좋겠어요. 뭐 AI에 대한 부분, 엔비디아 AI 이 부분에 대한 걸 또 현대차가 새만금에 또 거기에다가 증설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또 봐야 될 부분.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두산 로보틱스 이미 여기서 장대 양봉 만들어 갖고 들어왔죠. 그죠? 네. 기준봉이에요,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께 가장 기초적인 거는 기준봉이 뜨면 이 기준봉의 일봉을 가지고 종가, 중심가, 시가로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11선, 뭐 21선, 뭐 이렇게 61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야죠. 이게 이제 기준봉이면 여기 종가, 그다음에 해서 여기 어디까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까지 받아줄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즉 무슨 말이냐? 젠순왕 CEO 말 한마디에 마벨이 32% 미국 증시에 있는 마벨이 32% 급등하고 이러한 부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마트 가서 장 딱 보시면 그 바로 이마트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러한 분위기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게 이제 두산이고요.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 아무튼 요렇습니다. 요렇게 되고 LG전자예요. 제가 LG전자로 상을 2번을 보냈죠. 그래서 요즘에 LG 요정이라고 합니다. LG 요정. 자, 이때도요. 거래량을 동반한 이게 생겼고요. 제가 LG를 요걸 보고 이날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거 직전까지만 하겠다. 선거 직전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갭 뜰 때 바로 익절 처리했죠. 이게 몇 퍼센트냐? 86%를 4일 만에 갔습니다. 예, 아무튼 4일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기준봉의 전부 말 한마디 옮겨. 전부 말 한마디. 오늘도 조금 올라갔었어요. 예, LG도 그렇고. 네이버. 와, 네이버. 뭐 우리가 막 네이버는 아니야. 네이버 아니야. 막 이랬잖아요. 그럼 네이버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가 그냥 그대로 급등을 해버리죠. 네. 그죠? 왜? 여기에 있는 저항대를 얘가 뚫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렸잖아요. 사실 그때부터는 종가 베팅을 해도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뭐 이걸 아시는 분들은 뭐 수익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NC죠, NC. NC 그냥 여기서 보시면 여기 라인을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렸죠. 뭐 물론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로보스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또 많이 쫙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급이 들어왔고 그게 젠순항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인해서 수급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반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그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죠?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정필승의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뭐 다양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요. 카카오도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이데일리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후반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보안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데일리온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아스라는 종목이에요. 코아스에 관한 뉴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쪼그라드는 시총의 벌점 누적까지 상패 위기다. 네, 시총은 점점 줄어들고요. 벌점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패 위기에 있다라는 건데 그 종목이 뭐냐? 바로 코아스입니다. 코아스입니다. 코아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딜사이트예요. 딜사이트 가지고 나왔죠. 자, 코스피 상장사 코아스가 올 하반기에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주가 하락세로 인해서 최근 금융당국이 제시한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하회하고 있는 탓이다. 즉 밑을 맴돈다라는 거죠. 맴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대규모 공급 조달을 실시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가 않았고 도리어 주주들의 피해만 커져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그러냐? 왜? 도대체 왜? 왜 그럴까요? 특히 무리한 M&A 인수합병 이 시도가 대규모 공시 벌점 부과로 이어지면서 상장 폐지 리스크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에 종가 기준으로 코아스의 시가총액은 278억이에요. 시가총액이 278억짜리입니다. 네, 문제 있죠. 거기다가 실적도 안 넣으면 더 골치가 아파요. 자, 지난달 초에 52주 신고가, 최저가를 달성을 했어요. 떨어졌던 그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2,000원대까지 회복했음에도 시가총액은 여전히 300억 원을 하회하고 있다. 왜 시가총액이 중요하느냐? 이게 상장 폐지의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이에 시장에선 코아스의 하반기 상장 폐지 가능성이 거론이 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7월 말부터 시가총액 300억 원을 코스피 종목의 상장 유지 요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300억 원을 코스피 종목의 상장 유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코스피예요. 코아스는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가총액 요건이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이 된다. 즉 내년 2027년도는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 돼야만 관리 종목 지정 안 되고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00억 밑으로는 전부 상장 폐지에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향후에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된 바가 있는데 코아스는 최근 1년간 해당 기준 아래로 작을 마감한 적이 61번이 된다는 거예요. 200억 원 밑으로 무려 시가총액이 200억 밑으로 61번이나 종가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보면 이러한 부분이에요. 결국에 왜? 자금 문제죠. 무리한 M&A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회사는 요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월봉입니다. 코아스. 이 회사는 가구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게 아마 본사가 파주에 있을 겁니다. 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즉 얼마? 77,42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1,350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언제냐면 상장을 언제 했냐? 2006년에 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77,000원 하던 게 1,350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빨리 그렇게 되겠죠. 왜?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가총액? 시가총액 뭐라 그랬어요? 지금 최근에 300억 미만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300억 미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그리고 상장폐 관리 종목 지정이 일단 관리 종목 지정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상장 폐지 요건 벌점 부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적으로 기준봉까지 발생시키면서 뛰어 올렸어요.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22%까지 또 급등시켜놨어요. 오늘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뭐냐? 최근에 주가를 계속 올린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장 폐지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싸 땡큐다 하고 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됩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요. 관리 종목 지정됐어요. 코스피입니다. 코아스.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대주주 지분율이 얼마예요? 18%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 미만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더 타이트하게 대주주 지분율을 잡아가야 된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일 때는 무조건 대주주 지분율이 20% 이상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들 말하는 거예요. 적자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율은 무조건 20%. 왜? 그게 아니면 대주주가 본인 지분을 담보로 해서 빚을 떠안는다니까요.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운영된 그 빚을 통해 가지고 뭐 인건비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또 빚을 빌려요. 아니면 막 제3자 배정 유상 증자하고 막 전환 사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나중에 돈도 안 빌려줘요. 그럼 또 사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봐야 된다. 근데 18% 이미 깨지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5년 연속 적자예요. 적자요.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제가 절대로 적자 기업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양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지만 금양 얘기를 살짝 하자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제 물론 처음에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적자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5년. 그러면 왜 들어가셨어요? 어제 22% 막 급등시켜주니까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필승의 주식보안관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율 보세요. 유보율 보세요. 자, EPS 보세요. EPS.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5,000원이에요. 마이너스 5,000원. 여러분들이 얘를 코아스를 한 주를 샀는데 이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마이너스 5,000원이라고요. 마이너스라고. 적자라고, 적자. 못 번다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BPS가 얼마예요? BPS가 2,900원입니다. 2,900원. 얘의 BPS 본질 가치보다 주당 순이익을 못 벌어들이는 게 더 커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발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 여기서 지금 물량을 뭡니까? 여러분들을 따닥 하면서 올린다. 시가총액 맞추려고. 시가총액 맞추려고. 뭘요? 상패 안 당하려고. 이해되시죠? 예. 왜? 시가총액이 일단은 올라가야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이라서 시가총액마저도 안 되면 이거는 적자 기업인데 그러면 이건 100%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하지 마세요. 코아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사상누각.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발로 툭 차면 무너진다. 보세요. 실적 부진, 적자 지속.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가 폭락. 결국 무너지는 사상누각. AI야 만들어봐. 아무튼 쫙 했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그냥 모래 위, 이 모래 위에 쌓는 이 모래잖아요, 모래. 이 모래 성을 쌓는데 이게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정필승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셔야 된다. 정상적인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사막 컨덴서 제가 언제 2025년도 11월 28일에 공약주 사막 컨덴서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예, 이미 제가 이거 3만 원일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본질 가치가 26,000원이다. 저평가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다. 이게 지금 날라갔잖아요. 왜? 정필승의 0.25 법칙. 저평가를 즉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를 슈퍼스타로. 지금 사막 컨덴서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타 정도 치려면 뭐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가겠다? 아니요. 절대요.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날 사막 컨덴서를 3만 원.
3만 원. 3만 원 보이죠? 3만 원. 네, 3만 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지금 뭡니까? 올라왔죠. 기준봉을 발생시키면서 앞전에 있던 여기를 이 저항대를 기준봉 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왔거든요. 오늘도 조금 올라갔죠. 그죠? 오늘 MA 실시 관련된 종목들 한캠이라든지 이런 거 막 오늘 상한가 찍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다 기준봉 매매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이때 3만 원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미 뭐 그렇죠.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상승률이요. 46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 실적이 나오고 이러한 종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LG전자예요. LG전자 제가 2025년 12월 30일 작년에 여러분들 연말 선물입니다 하면서 제가 LG전자 애프터마켓에서 들고 나왔거든요. LG전자 얼마 할 때입니까? 얼마 할 때? 9만 원 정도 할 때요. 9만 2천 원 정도 할 때. 예,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제가 5월 27일에 또 마켓 위너에서 수익률 대결에서 또 공략주로 들고 나갔죠. 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현상을 찍어버리죠. 이 현상을 이건 이제 최근 건데 제가 이날 말씀해가지고 요날 이제 매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요렇게 간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일단 수익률이 86.38%예요. 마켓이는 시청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게 이제 23만 5천 원 기준이고 제가 12월 30일에 여러분 LG전자 저평가 선물입니다. 이게 9만 2천 원 기준입니다. 이게 상승률이 376%예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정상적인 거 하셔야 된다고요. 정필승과 함께 정상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종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아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엔 삼성 SDS요. 날라간 거 지금 이미 다 그죠? 이때 소프트웨어 SI 시스템 통합 다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네이버 뭐 삼성 SDS 제가 네이버도 무료 방송 공략주였어요. 다 우습게 봤다고요. 왜? 저평가했어요. 얘네들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 밑에서 기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모멘텀 빠방 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하드웨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2월 5일입니다. 2월 5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S. 그죠? 얼마? 17만 1,000원에 매수하세요. 그랬어요. 자, 이거예요.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자, 17만 1,000원이 검은색 라인인데 이미 뭐 목표가는 달성했죠. 목표가 달성해서 수익률은 40% 달성을 했는데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급락 나왔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디를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24만 원을 지지를 받느냐? 또 뭐 21만 원을 지지를 받느냐? 이게 이렇게 단발적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LG 이노텍. 이건 또 뭡니까? LG 이노텍. 자, 3월 19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3월 19일 얼마 할 때 매수가 28만 원 얘기했어요. 28만 원. 왜? 제가 이거는 실적이랑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LG 이노텍. 예, 결국에 뭡니까? 센서. 이 부분, 비전 센싱. 이 부분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판 중요하다. 자, 매수가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말씀드려서 어떻게 됐느냐? 예,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상승률이 550%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갔었죠. 예, 아무튼 여러분 정상적인 거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간단하게 뭐 기준봉 매매 한 30초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캠입니다. 오늘 이게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오늘 상한을 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해요. 여기에서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항대를 어떻게 했어요? 얘가 엄청난 거래량으로 얘를 뚫어버렸잖아요. 여기가 뚫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모아가는데 이 중심가, 이 여기를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준봉 매매 또는 추세 추종 매매 또는 저평가된 거를 끌고 가는 매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벌써 1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튼 뭐 오늘 시장, 어제 시장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어요.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그 기간 동안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항상 최선의 방법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펀더멘탈 실적 나오는 종목들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주말입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